자, 오늘 교육의 내용은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7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작업 중지권 관리자 직무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부적합 조치 사진은 24시간 내에 보고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잔디나 밴드에 이렇게 공개하겠다. 왜냐하면 창피를 좀 주겠다는 거죠. 각성을 좀 하라는 거지.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저로서도 좀 야비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뭐 어찌됐든 잘 하시면 뭐 그런 경우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재해 예방 4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1번을 보시면 예방 가능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손실 무해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고는 원인이 있고 예방이 가능하고 대책이 꼭 있다. 근데 대책이 있는데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거다. 뭐 최선의 대책이 아니면 어떤 시공상의 이유 때문에 최선의 대책이 없으면 뭐 차선책이라도 꼭 써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손실 무현의 원칙인데요. 재수 없으면 사고가 사치는 거고 운 좋으면 사고가 나도 다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근데 100%는 불가능하다. 왜? 휴먼 에러 때문에. 휴먼 에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각성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반복적인 교육밖에 없다. 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안전에는 본질적인 안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페일세이프하고 이제 풀프루프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안전 대책의 기본 컨셉인데, 그러니까 페일세이프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전 조치는 한 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개 가지고 안 된다. 최소한 2개, 3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개 가지고는 안전하지 않다. 한 개만 해서는 사고가 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동식 기기 안전 난간대 설치하고 난간대가 있지만 안전대를 체결해야 된다. 보조 작업대 마찬가지입니다. 달비에 설치시에는 노프를 2군데 이상 고정을 시켜야 된다. 한 군데만 고정을 하면 안 된다. 풀려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2군데 이상 고정을 시킨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2가지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5번에 보면 가스 절단기 있죠. 토치 여러분들 이렇게 부착하라 그러면 잘 안 하시잖아요. 괜찮게 하면서 안 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뭐 이거 하라고 해? 나 지금 이거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 네가 와서 처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안 한다는 거거든요. 가스 절단기 토치는 분배기에, 그러니까 가스통에 역학 방지기가 있지만 토치에도 역학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산소통 아니면 LPG 통에 있는 역학 방지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화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역할됐을 때. 그리고 가스 절단기에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호수가. 이 가스 절단기에서 역화가 일어나면 호수가 타면 호수 옆에 가연성 물질이 있다. 그러면 화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토치에 꼭 역학 방지기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콘센트 누전 차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전반이나 배전반에 누전 차단기가 있지만 내가 공구를 직접 코드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가 있는 것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 한 가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최소한 2가지 이상. 2가지, 3가지, 4가지가 있어도요. 사고 납니다. 사고가 나. 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풀프루프인데 이거는 뭐냐면 풀이라는 게 바보잖아요. 바보가 사용을 해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보가 사용을 해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풀프루프의 부분인데, 이거는 그 인간의 실수를 나눈다는 거죠. 인간의 실수를. 예를 들면 세탁기 뚜껑을 열면 우리 세탁기가 정지한다던가, 여러분들 비데 사용하시면서 한번 일어나 보셨어요? 물 나올 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물이 계속 나오는지 끊기는지. 네, 이러시면 물이 정지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불량품이겠죠. 네. 그다음에 곤돌라 건강방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보조 작업대 과상승 방지 장치가 있는데요. 이게 리밋 스위치입니다. 리밋 스위치. 이거 때문에 협작 사고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리밋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렌탈을 할 때 이 고소 작업 때 신제형을 렌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렌탈 하실 때는 꼭 리밋 스위치가 장착이 된 거를 렌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밋 스위치가 장착이 되고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렌탈을 하셔야 돼요. 잘 된 걸 이렇게 가져다 달라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 조절장치, 이게 뭐 예를 들면 고소 작업 때 작업을 하다가 한쪽에 뭐 자재를 많이 쌓아놓는다든가 아니면 두 사람이서 작업을 하는데 두 사람이 한쪽으로 몰렸을 경우에는 수평이 불평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평 조절을 자동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작동을 멈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소 작업 때 과상등 방지 장치 이거 꼭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승강기의 안전장치예요. 승강기 안전장치가 몇 개입니까? 15개.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죠? 15개나 있습니다. 15개. 여기에 지금 빨간 걸로 쓴 것이 추락 방지 조치예요. 추락 방지 조치. 추락을 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5가지. 물론 이제 이쪽에 있는 3번 완충기는 제일 마지막이겠죠. 충격을 줄이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추락 방지 장치는 아니고 추락을 했을 경우에 충격을 좀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넓게 잡으면 5가지고 좁게 잡으면 4가지예요, 4가지. 자, 그래서 이 정도의 많은 장치가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추락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개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2개도 부족하고 3개도 부족하다. 여기 보셨듯이 4개도 부족하다. 4개도 부족하다. 그래서 안전조치라고 하는 거는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동식 비기 사용하실 때 꼭 안전벨트 난간대가 있어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고소작업 때 안전난간대가 있어도 안전벨트를 꼭 체결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사고가 나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렌탈에서 사고 난 이유, 그 다음에 스카이에서 사고 난 이유 다 이런 것들입니다. 안전대 착용 안 해서, 안전대를 착용 안 하면 사고가 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추락 방지 조치가 4가지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락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주접촉기라고 하는 얘기면 뭐냐면 방어장치가 고장이 나게 되면 전원을 다 끊어버리고 정지하게 만드는 거고요. 전자브레이크는 이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되면 브레이크를 잡아서 제가 정지를 시키는 거고요. 조속기는 예를 들어서 규정 속도가 뭐 10m per sec인데 이게 12m로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 14m로 내려간다 그러면 또 기계식 정지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기에 의해서 비상 정지장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3대 안전수칙, 뭐 저번에 말씀 수수께끼 냈던 것처럼 안전모, 안전대, 안전난간대입니다. 이 3개는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안 된다. 안전모, 안전대, 특히 안전난간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안전모 이제 뭐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까 잘 쓰시겠지만 안전모 턱근 안 조이면 쓰나 마나 하겠죠. 그죠? 모자 넘어질 때 모자 떨어지면 오늘 집에 못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말벌 추락 사고인데 저게 900mm예요. 900mm, 90cm 차이입니다. 자, 이게 저 거푸집이 이게 잘못됐는데 여기까지가 1200이에요. 1200. 여기까지가 1200인데 계산하면 이제 900이 나오는데 900에서 추락했다. 지난해까지 보면 뭐 이렇게 사고가 143명 막 한 달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사고가 났던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90cm 사고가 나서 죽었다. 제가 보면 이건 말벌이 1m에서 추락을 했다. 1m에서 추락을 했다는 겁니다. 속고보드 철거 작업하다가 추락을 한 거고요. 이거는 뭐 견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자, 이거는 배관 작업하다가 A형 사다리 떨어진 거고요. 내부 도장하다가 테이핑하다 떨어진 겁니다. 이게 보면 뭐 이렇게 무거운 물질을 힘을 들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작업들이 아닌 굉장히 가벼운 작업들을 하다가도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엘리베이터 전등 교체하다가 A형 사다리에서 1.5m. 그래서 아주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락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5.5m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도장 작업하다가 저거는 도장 작업 준비를 하다가 올라가던 중에 떨어졌는데 아마도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도장 작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마도 왼손에 아니면 오른손에 이 페인트통을 들고 갔을 겁니다. 페인트통하고 붓하고 들고 저 사다리를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를 승하강할 때는 양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꼭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틀림없이 저거는 어느 한 손에 페인트통하고 붓을 함께 들고 갔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 이렇게 아마 추락을 했을 겁니다. 이건 전선만 설치하다가 1.7m에서 떨어진 거죠. 자, 근데 이때 아웃리거가 돼 있다던가 아니면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안 떨어졌겠죠. 근데 여러분들 레이어 사다리 사고하면서 이게 1m 아까 그 말비계 봤지만 말비계 1m에서 작업을 하고 90cm 작업을 해도요 이 안전대를 체크를 하면 사고가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비계 에어 사다리 1m에서 안전대 체크를 하라 그러면 제가 체크를 하라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문사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내가 1m 말비계 작업하는데 안전벨트 체크를 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쳤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니 미쳤다 그러지. 미쳤다 그럴 겁니다. 저걸 왜 하면서 실제로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90cm 사고는 안 되니까 안전벨트를 체크했으면 사고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걸 못 봤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이동식 비계 이것도 올라가던 중에 사고가 났어요. 저 왜 사고가 났겠어요? 안전 난간대가 없잖아. 안전 난간대. 안전 난간대가 없기 때문에 추락을 한 겁니다. 올라가다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천장 속지 부착하다가 떨어졌는데 이거 역시 안전 난간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동식 비계 사용하시면서 안전 난간대 없으면 작업 중지하셔야 됩니다. 작업 중지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신다니까. 저 단속이 돼서 못한다. 단속이 돼서 못하면 높이 낮추세요. 높이 낮춰서 난간 낮추면 됩니다. 아니면 반세기로 묶어가지고라도 하셔야 된다니까. 조절이 안 되면 이거 꼭 뽑으면 단속이 되면 뽑지 말고 반세기로 묶으세요. 반세기로 묶어서 높이 조절하시면 되잖아. 이렇게 하니까 1.8m, 1.5m, 1m에서 추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괜찮겠지 하면서 안 하신다니까. 내 현장에서 사고 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남의 현장에서만 사고 나겠습니까? 그래서 내 현장에서 얼마나 사고 난다. 귀찮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위에서 또 1.5m에서 떨어지고 용접하다 떨어진 거죠. 저는 용접하다 떨어졌는데 왜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감전돼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고 천장 설치하다가 바로 떨어진 건 이게 전부 다 보면 난간대가 없는 겁니다. 난간대를 설치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이동식 난간대도 굉장히 지점이 얇죠. 근데 저거는 아마 한 2cm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난간대는 최소 2.7cm 이상입니다. 2.7cm 이상. 그러면 왜 저렇게 이건 이동식 기계니까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고 실내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이제 무겁기 때문에 작업 편의성을 위해서는 2.7로 이렇게 기준을 안 매겨놨지만 옛날에는 저게 밖에서 쓰는 난간대로 전부 다 저렇게 설치를 했었어요.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왜 2.7cm로 지름을 크게 만드느냐? 저걸 썼더니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강도가 약해가지고 사고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래 쓰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강도가 약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것도 지름을 2.7cm로 2015년도에 올렸습니다. 여기 또 저 이동 중에 미니 스위치 없어서 깜짝 사고 난 거잖아요. 미니 스위치 없어서 이동 중에 사고 났다. 자, 그래서 이 렌탈은 원래가 이동을 하게 되면 유도자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168도에 보면 고소 작업 때 이동 시에 유도자가 꼭 배치되도록 돼 있다. 유도자가 배치돼 있었으면 저게 튀지 않았을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전등 설치 작업 중
났는데 저거 리밋 스위치가 없잖아. 리밋 스위치가 있었다면 저 사고가 났겠느냐는 거죠. 리밋 스위치가 없어서 사고가 난다. 그래서 렌탈은 꼭 리미트 스위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넘어진 거죠. 세 번째 그림은 넘어졌어요. 고소 작업대가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군이나 이런 데 가서 고소 작업대 작업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저 고소 작업대 고박해 놓습니다. 아웃리그 다 달고요. 아웃리그 전부 달고 고박을 해요. 고박. 아웃리그 달고 고박한다니까. 아웃리그 달고. 근데 여러분들 이 고소 작업대 여기 아웃리거 설치하라 그러면 또 난리 나잖아. 뭐 저기에 아웃리거를 다 설치해. 근데 일본에서는 다 아웃리거 설치합니다. 전부 다 설치해요. 아웃리거 없는 아예 들어오질 못해. 그래서 이 안전조치는 아무리 해줘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저는 이제 스카이에서 고소 작업대로 내려오는 중 이 추락을 하는데 적용 굉장히 많습니다. 고소 작업대에서 이렇게 어떤 작업을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거에 떨어지면 안전벨트 체크를 안 하면 떨어지는 거. 안전벨트 체크를 하도록 돼 있거든. 네?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운반하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고소 작업대는 안전벨트 체크를 하라고 돼 있고요. 이동식 기계는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이동식 기계는 안전벨트를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안 하니까 저런 사고가 난다. 이거 저거 내려오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건너가다가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렌탈에서도 여러분들 오르락 내리락 건너가고 많이 건너 다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안전대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동 중에.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고소작업대 작업 중 떨어지는 거 저거 역시 뭐 안전대 체크를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하려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괜찮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왔는데 나 지금까지 건재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10년, 20년 괜찮을 것이다 라고 건방지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떨어져서 집을 못 가는 겁니다. 영원히 못 가는 겁니다. 야, 이거 구조물의 권력, 이 고소작업대 작업하다 보면 저거는 신호를 잘못해서 아니면 운전 미숙으로 저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장애물에 걸리는 거거든요. 장애물에 걸리는지 모르고 계속 이동을 하다 보면 튕겨버리지 않겠습니까? 튕겨버리거든요. 그래도 사고가 났다. 근데 저것도 안전벨트를 체크했다면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소작업대 스카이는 이 안전 난간대에다가 안전대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제3의 구조물에 로프를 설치해서 안전대를 체크하든지 아니면은 저 붕대에다가 로프를 설치해서 안전대를 체크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안전대 체크를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안전대만 체크했으면 지금까지 난 사고 났겠습니까? 안 났겠죠, 그죠? 네. 안전모 쓰고 안전대 체크하고 안전 난간대 있었으면 지금까지 난 사고 중에 90% 이상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갈비개인데 저는 로프가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로프가 첫 번째는 로프 저건 한 군데밖에 붙지 않는 거예요. 한 군데만 결석을 했다니까. 두 군데 결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로프는 갈비개는. 근데 귀찮아서 한 군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풀려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풀려서 죽었다.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렇게 로프가 묶여져 있으니까 아 이건 뭐야 지저분하게 그러길 풀러가지고 이렇게 딱 놔두고 옆으로 그럼 완전히 자기가 걷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안 걷어 걷겠어요. 그냥 풀고 거기만 쓰려고 풀었겠죠. 근데 풀린지 모르고 내려가다가 떨어져 죽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로프 멜 때는 앙카에다가 로프를 결박을 하고 표지를 부착을 하고 작업 중 사용 중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열쇠를 채우라고 떠가지고 못 풀게 풀리지 않도록 열쇠를 채우라고 라고 하는 기준까지 있습니다. 호샤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프가 파란데서 여러분 많이 아시죠? 로프가 파란데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그렇고 자, 이게 탑승하던 중에 또 많이 떨어집니다. 탑승하던 중에 자, 달비개는 탑승할 때 안전벨트를 체결하고 탑승을 하셔야 돼요. 구명 높이에 안전벨트를 체결하고 추락 방지대에 체결하고 탑승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한다.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귀찮아. 괜찮겠지 하면서. 그래서 자 이거 사고 많이 납니다. 이거 탑승 중에 사고 많이 나요. 자 그래서 안전벨트 체크하시고 예, 탑승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뭐 저거는 이제 천장 작업하다가 천장 판넬이 파손돼서 떨어져 죽었다. 창호 작업하다 떨어져 죽었다. 뭐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옥상에서 배수로 점검하다 떨어졌어.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야. 배수로 점검하다 떨어졌다는 거야. 옥상에서. 이게 미칠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떨어졌는지 아무도 모르죠. 떨어진 사람만 아는 거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배수로 이거 점검하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뭔가 휴먼 에러가 있었겠죠. 뭔가 휴먼 에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안전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괜찮겠지. 이건 없습니다. 괜찮겠지는 없습니다. 아 이거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괜찮겠지. 그래서 안전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감전인데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자 감전입니다. 감전인데 용접기 여러분들 전격 방지기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램프 몇 개요? 램프 3개. 램프 3개 달리고 쓰셔야 됩니다. 꼭 쓰셔야 됩니다. 램프 3개. 자 왜냐하면 전격 방지기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램프가 없으면 점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압기 갖다 놓고 점검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압 테스트기 갖다 줘도 테스트 못해. 예, 어려워. 그래서 램프가 꼭 있어야 된다. 램프 3개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다가도 감전돼서 죽었다.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다도 감전돼서 죽었다.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는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피복이 손상됐는지 안 됐는지 꼭 점검하셔야 되고, 자, 용접기는 램프 3개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집에서 사고 나서 죽은 거잖아요. 네, 집에서 120V 220V에 감전해서 죽는다. 다음에 이제 중고품 판매점에서 용접기 팔려고 테스트하다가 감전돼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용접봉 홀더에 감전이 됐는데 여러분들 그 용접하다 보면 원래 용접을 중지하게 되면 전원 스위치를 끊어놓고 용접 홀더에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왜 용접봉이 달려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다가 이렇게 접촉이 되면 감전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용접봉 홀더 감던 중 감전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작업이 끝났으면 전원부터 꺼야지. 전원부터 꺼. 그리고 용접봉 빼고 나서 정리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안 그러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작업자들 보세요. 무서워. 절대 안 한다. 안 무서워하잖아요. 용접 다루면서 감전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전혀 무서운 생각을 안 해요. 이 작업하는 거 보면 알아. 전혀 위험성을 못 느껴. 100%못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용접 끝나면 스위치 끄고 용접봉 홀더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용접 홀더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막 자처럼 말고 잘 정리해서 손 안 닿는 거 정리해서 잘 놓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나는 얘기예요. 이런 사고가 안 나. 네. 용접봉 홀더에 누전돼갖고 사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감전된 사람인데도 핸드 그라인더, 누전, 부품공 가공 공장에서 전기 작업 중 케이블 포설하다. 아니 케이블 포설하는데 왜 전기가 통해? 돌아버리 했어. 네? 아 포설하면서 왜 오프를 안 시켰냐고. 이게 실수라는 거죠. 자, 아마 이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야, 나 작업하니까 네가 가서 좀 꺼줘. 그랬겠죠. 그죠? 이 바보 아닌 이상에 전원 스위치를 켜놓고 작업했겠습니까? 근데 전원 스위치를 끄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끄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끄러 가는 도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시켰겠죠. 야, 이거 빨리 와봐. 이거 잠깐만 봐줘. 라고 얘기했겠지.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망각하고요. 또 다른 일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원래 오전에 전기 스위치를 오프 시켜놨어. 시켜놨기 때문에 점심 먹고 와서 그냥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오프 시켜놨으니까 그걸 믿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스위치를 올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원 스위치를 끄게 되면, 작업을 하게 되면, 아까 달비계 로프에다 작업 중이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전기 작업을 할 때는 배전반, 분전반에 작업 중이라고 꼭 펜말을 붙이셔야 됩니다. 작업 중이라고 펜말을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작업하기 시작 전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실수죠, 실수. 예. 자, 그래서 인체 이 저항은 원래 5,000옴인데, 예, 땀을 흘리게 되면 500옴으로 낮아진다. 그러면 저항이 10분의 1로 떨어지니까 그만큼 전기가 10배 더 많이 통한다. 그래서 8월달에 땀을 흘릴 때 많이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형 사다리 여러분들 난간대 있는 거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사용하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 말비계 있는데 말비계 1.5m씩 정도 이렇게 높여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그거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사용하면 난간대 설치하라고 할 겁니다. 말비계 난간대 설치하라고 할 거예요. 말비계 여러분들 난간대 설치하라고 그러면 A형 사다리에 난간대 설치하라고 해도 죽겠다 그러는데, 말비계 난간대 설치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난리 날 거예요. 아, 저 새끼 뭐야 진짜 짜증나네. 그럴 거 아닙니까? 속으로 욕할 거 아니에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무슨 말비계 난간대라고 하면서. 여러분 보셨잖아. 90cm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사람이. 근데 1.5m 되면 더 잘 죽겠죠, 그죠? 더 잘 죽어요. 그거 여러분들 안 지키면 A형 사다리 난간대 설치합니다. 일군하고 조선소에서는 A형 사다리 1m 넘어가면 난간대 설치하고요, 아웃리그 설치합니다. 네? 난간대 설치하고 아웃리그 설치해요. 말비계로 설치한다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그거 2015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2015년도부터. 그만큼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아까 보셨잖아요. 2022년도 8월달까지 한 달에 29명이 사고 났다고. 자,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많이 얘기하니까 넘어가겠고요. 자, 보수 작업 때 여러분들 제일 밑에 안전난간 해체하실 때 꼭 대체용으로 로프 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로프 치셔야 되고요. 이동시키게 난간대 정말 잘 설치하시고요. 설치 안 하고 작업하면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왜 그냥 보고 지나가십니까? 아니, 이동시키게 난간대 설치 안 하고 작업하는데 왜 그냥 지나가시냐고 보고.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고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중대 사고 안 나면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팔 좀 부러지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꼭 사람이 죽어야 사고인가요? 팔 부러지면 사고 아닌가요? 경제적 손실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적 손실이 있어요. 안 죽어도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해도 수술비 뭐하고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나갑니다. 신경 끊어지면요, 여러분들 신경 있는데 수술 하나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신경 수술하게 되면 신경 끊어지면 그것도 경제적 손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난간대 설치 안 하고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가서 내려오라고 그러고 설치하라고 그러십시오.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일하면 얼마나 더 할까요? 물론 더 하겠죠. 근데 사고 나면 경제적 손실이 큰데, 죽을 수도 있는데, 네? 신경이 끊어져서 신경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얼굴 다치면 여러분들 성형수술비까지 다 내줘야 돼요. 얼굴 다치면 여러분들 성형수술 한 번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하면 될 것 같나요? 안 그렇습니다. 한 번 할 경우도 있고, 2번 해도 안 되고 3번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끝까지. 요즘 얼마인가요? 한 바늘에 성형수술비 한 30만 원 하나요? 바늘당?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할 때 한 바늘당 10만 원씩 줬어요. 제 얼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10만 원씩 줬습니다. 2000년대. 자, 저거는 우리 그 작업장에서 찍은 A형 사다리고요. 이것도 작업장에서 찍은 A형 사다리입니다. 아, 말비계입니다. 말비계. 이거 아웃리그 있죠? 난간대 있죠? 이거 1.2m라고 하는 제거입니다. 1.2m. 현장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봤을 겁니다. 네? 공사 3부에서. 이거 지금 뭐 부산에 배포할 때에서 이거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자, 이동식 비계 설치하실 때 이거 꼭 사용하셔야 된다. 이거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멍 출구 있는 거 사용하셔야 돼. 해치발판 사용하셔야 돼. 이거 사용 안 하시면 어디로 올라가요?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바깥쪽으로. 외부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외부로 올라간다고. 저거 안 돼 있습니다. 외부로 올라가면 떨어질 위험이 더 많겠죠. 불안전한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비계 설치하실 때 해치발판 정말 사용하셔야 됩니다. 모든 비계는 해치발판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근로자 작업 중지권인데요. 산업부 52조에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 작업 중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자, 해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은 2021년도 3월부터 실시를 했네요. 뭐 어때 보니까 하루에 한 70건씩 이렇게 나온답니다.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이렇게 행사를 한다. 자, 그래서 이 법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예상이 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물산에서는 불안전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작업 중지권을 행사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네. 법에서 정하는 건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법이 다 아니에요. 법은 최소한의 기준만 정해놓습니다. 근데 그 최소한의 기준을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그 최소한의 기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안전한 환경이나 상황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TBM 시간에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TBM 시간에 교육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수자 포상을 해야 된다. 우수자 포상하면 제 경험으로 미루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저 안전조치 잘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제한사항, 안전조치에 관한 제한사항 저런 거 얘기해주는 분들 이렇게 해서 상을 주게 되면, 아니면 저것도 있잖아요. 의견 수렴함 해가지고 이렇게 수렴함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한 달에 한 명 하면 잘한다. 한 달에 한 명도 없을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잘 안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 그리고 와서 자랑해요. 저한테 와서 자랑한다니까. 저기 난간대가 이렇게 해체되어 있어서 제가 안전 난간대를 잘 보박했습니다. 라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 왜? 상 받으려고. 사진 찍어서 보여준다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제가 고쳤습니다. 이동식 비계 아웃미그를 설치할 수가 없어. 경사진 곳이라. 그래서 자기는 벽에다가 이렇게 보박을 했다. 보박을 해서 쓴다.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여줘. 그렇게 된다니까. 포상을 하게 되면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 제 경우에는. 자, 미국에서 작업 중지권을 행사했는데 징계하고 감봉을 했대. 그래서 법에다가 재판을 걸었어. 그래서 임금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2015년도에 작업 중지권 보장을 했는데 2020년도에 그런 일이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2020년도까지 작업 중지를 하면 불이익을 줬다는 얘기예요. 법에서는 주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양중기로 이 발판을 양중하다가 이 밑에 나무에 받을 때 받침대 받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빼지. 그게 가다가 떨어졌어. 잘못 묶고 가고 떨어진 거야, 받침대가. 그래서 그걸 보고 작업자가 신고를 했어. 신고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사를 나왔어. 그래서 누가 했느냐라고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해고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해고를 왜 시켜? 그리고 왜 가르쳐주냐고. 가르쳐준 놈도 나쁜 놈이지. 정부기관 아니야. 비밀보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이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들은 잘 안 가르쳐 줄 텐데 전화한 거 받겠지. 그 본 사람이 얘기했겠지. 그 얘기한 건 나쁜 놈이야. 그래서 저런 경우가 있다. 근데 저러면 안 된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작업 중지를 했는데 사업주가 와가지고 이거 괜찮아 해 라고 해도 근로자가 동의를 안 하면 작업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안전조치 해라 라고 했어. 근로자가 못하겠다. 작업 중지를 시켜서 그럼 나와서 안전조치를 했어. 그럼 근로자한테 물어봐야 돼. 야, 이 정도 안전조치를 했으면 괜찮니 물어봐야 돼. 그리고 근로자가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계속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다. 노동부에 나와서 조사를 할 때까지. 그러니까 안전조치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 그냥 하라고 그래. 안전하다고. 그러면 노동부에다가 얘기는 노동부에 나와서 조사를 한다. 조사할 때까지 작업을 안 해도 불이익을 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독일은 위험한 지시 거부권, 뭐 이렇게 위험한 작업 지시겠죠. 위험한 지시가 아니라 위험한 작업 지시를 하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영국은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교육을 2번 받는데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야 하는데 시험을 2번 봐요. 2번. 1차, 2차 시험이 있는 거예요. 기사 시험도 아닌데 1차, 2차 시험을 봐야 돼요. 거기에서 합격이 돼야 거기서는 그냥 근로자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4시간 받잖아요. 4시간. 시험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정답 돼. 네, 이런 경우입니다. 중국은 후진국은 확실히 후진국인 것 같아요. 긴급 대피권만 줍니다. 긴급 대피권. 그래서 저거는 뭐 작업 중지권은 필요가 안 되겠죠. 그죠? 정말 내가 거기 있으면 무너져 죽겠다. 뭐 화재가 났다. 뭐 무너지려고 한다. 이때만 도망가라는 얘기죠. 이때만 도망가라. 이런 부분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 16조, 시행령 15조, 그 다음에 기존에 관한 규칙 35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 안 나려면 여기에 계신 관리 감독자 분들께서 안전 담당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안 돼. 거의 안 돼, 거의 안 돼. 건설 현장이 마찬가지야. 그냥 안전관리장 가서 안전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장. 소장도 안 해. 거기에 뭐 시공 담당, 공무 담당, 품질 담당들이 현장에 나와 있어도 모자 안 쓰고 냅둬. 터끈 안 줘도 냅둬. 네? 그냥 뭐 안전 난간 때 설치 안 돼 있어도 그냥 냅둬. 작업하면서 담배 피워도 냅둬. 냅둔다니까.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우리나라 법이 잘못돼서 그래. 저 영국 보세요. 영국 보면 사고가 나면 공사팀장까지 뭐 강림 우리나라도 구속되니까 소련 우리나라 구속되는데 공사팀장까지도 형을 받는데 5, 6년 동안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관리 감독자가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전 담당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잖아요. 저거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그 세미나 가거나 뭐하고 그러면 얘기합니다. 근로자까지 벌칙을 줘야 된다. 확실하게. 관리 감독자는 물론이고 근로자에게까지 벌칙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사고 났으면 사고 난 사람한테 벌칙을 어떻게 주겠어요? 보상도 깎아야지. 너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1억인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30%가 7천만 원밖에 안 줘. 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세미나 하면. 근데 저게 아직 국민적인 합의가 이게 안 됐다, 뭐 해야 된다라고 미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겁니다. 관리 감독자한테 틀림없이 불이익을 줘야 된다니까. 근로자도 마찬가지. 자, 관리 감독자는 안전 업무를 하도록 돼 있어. 안전 업무. 여기 보시면 다 안전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니까. 근데 안 한단 말이야. 여기서만 돼 있는다. 건설기술진흥법도 마찬가지예요. 안전 담당자라고 돼 있습니다. 관리 감독자는 안전 담당자라고 이렇게 명명해놨어요. 안전 담당자. 근데 안전할 건 하느냐? 안 하잖아요. 안 한다니까. 그게 무지 답답한 거야. 왜 내 현장에서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냐는 거지. 왜? 그거 하면 도망가는 근로자가 일 안 오나요? 예? 여기 뭐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특히 이제 철근하는 애들이 안전대를 안 멜라. 철근에 걸린다. 그러면서 안전대 착용하라고 그러면 안전대 착용하면 철근에 걸려서 넘어질 위험이 더 많대. 그래서 못 매겠대. 너 그럼 넘어져서 다칠래 아니면 떨어져서 뒤질래 그래야 돼. 넘어져서 다칠래 떨어져서 뒤질래. 내가 무조건 매라고. 그러면 일 못한다고 간다 그래요. 팀장이 그래. 팀장이 일 못한다고 나간다. 가 알아서 해. 난 몰라. 가고 싶으면 가고 하려면 하고. 근데 일 하려면 안 된대. 왜? 안 그러면 일 못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는 경우도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가다가 다시 돌아오대. 왜? 지들도 공기가 있잖아. 내일 모레 공부 쳐야 되는데 이거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갔을 경우에는 어떤 때 가느냐. 공기가 좀 넉넉하니까 아이씨 오늘 안 더하면 맛 좀 봐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그렇다니까. 네? 그것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 막 매는 거야. 그래서 나가라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쟤 나가면 우리 일 못해요. 쟤 나가면 우리 일 못하는데 뭐 알아서 해. 난 몰라. 아무튼 난 쟤를 일 못 지켜. 그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건조를 부리는 거야. 건조.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있고, 아무튼 그래서 관리 감독관은 안전에 제일 일선에 있는 겁니다. 법의 정의도 있지 않습니까? 법의 정의도 있어요. 법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저 작업법 보호 방장치 점검하라고 그랬잖아요. 안전벨트 착용하는지 안 하는지 교육하고 지도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지키면 이 저 관리 감독관에서 벌금 물리나. 네. 죄송하지만 그래야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현장에서 제발 안전벨트, 난간대 제발 이런 거 이 안전조치 안 하면 꼭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내 현장에서 사고 안 날 거 아닙니까? 넘어져서 팔 부러지면 되는 거예요. 넘어져서 죽으면 안 되고, 예?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 정말 여러분들이 안 하면 누구도 못합니다. 저희 선행 안전부에 나왔고 지적질 해보고 좀 있어 봐야 또 가고 나면 또 안 할 겁니다. 가고 나면 안 할 겁니다. 현장 구비서류 중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자, 교육, 정기교육, MSDS 교육은 교육 내용이 첨부가 돼야 된다. 교육 내용이 첨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교육이나 회의는 꼭 사진을 찍으셔야 되고요. 찍으셔야 되고 명단, 사인 꼭 있어야 됩니다. 모든 회의는 그렇습니다. 어떤 회의든 간에. 자, 요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서류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적합 조치사진 보고 24시간 내에 하시는 거고요. 자, 감점 마이너스 5점 대상은 추락과 화재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점이다. 그리고 안전모 안 쓰면 터프는 안 조이면 마이너스 5점이다. 뭐 이래가지고도 안전모 안 쓰면 뭐 점수를 더 마이너스 점수를 더 올리든지 뭐 하든지 뭐 조치를 해야 되겠죠. 조치를 해야 되겠지. 근데 관리 감독자도 보면 안전모 터프 잘 안 줘요. 안전모 터프 잘 안 주는데 관리 감독자가 안 줘준다니까. 난 이해가 안 가. 뭐 여기만 건설 현장도 그래요. 관리 감독자가 턱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옆에 달려있죠. 이게 옆에 달려있지. 이게 그 사람은 편한지 모르겠어. 나는 이게 편하던데 그 사람은 이게 편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조이면 되는데 조이지도 않아. 조이지도 않아. 오전에 이거 좀 잘 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였어. 점심 먹고 와서 또 봤는데 또 안 조여. 오전에 제가 가면 얼마나 일찍 가겠어요. 보통 한 11시, 10시 반, 11시면 가는데 그때 가서 조이라고 그랬죠. 점심 먹고 와서 또 이렇게 현장 나가면 또 안 줘요. 관리 감독자가 안 조이는데 근로자가 조이겠습니까? 안 조일 거 아니에요. 관리 감독자가 설som수범을 해야 되고 교육을 시키고 지도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 관리 감독자가 안 하고 있으니 근로자는 얼마나 더 하느냐. 모자 안 쓰고 이래도 가만히 냅둬. 담배 피면서 작업해도 가만히 냅둔다니까. 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안 할 건지, 그 사람이 아르에서 일을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 가려고 지금 데리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정말 안 그렇습니까? 오래 있을 사람은 그래 못해요. 턱근도 안 죽이지, 담배 피워도 가만히 냅두지, 안전도 안 써도 가만히 냅두지. 지가 턱근 안 죽이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하겠냐. 아무튼 관리 감독자가 안전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법에서 정한 안전 담당자예요. 그래서 안전 조치를 지도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 나가시면 제발 좀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교육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세요? 지겨워서 못 하시겠죠? 저 오늘 기분 나쁘셨다면 양해 좀 해주시고요. 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이렇게 좀 안전의식이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 기준에서 아마 실수를 한 것 같긴 한데 용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